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허리둘레가 1cm 늘수록 수명이 1년씩 단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복부 비만의 원인인 내장 지방은 소리 없이 쌓여 서서히 목숨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이 분비하는 염증 물질은 혈관을 공격하여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에는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의 발병률 또한 높아지는데요. 내장지방은 이처럼 각종 성인병과 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노화를 가속하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내장지방만 잘 관리해도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놀라울 만큼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장 비만입니다. 지은이 이왕림,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버드 의대에서 세포 면역학과 해독학을 연구하며 국내 의료계의 해독과 항노화를 최초로 소개하고 내장 비만을 최초로 명명한 최고 권위자입니다. 내장 지방에 대한 인식이 낮던 20년 전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책을 출간하고 20년 만에 다시 개정 증보판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내장 지방과 뱃살을 빼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과 간을 해독함으로써 몸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을 향해 폭주하는 자동차. 의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흔히 건강인의 반대는 환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환자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의사가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환자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환자가 아니라 해서 그것이 곧 건강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이 100%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서 정작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저 내 몸 어딘가에 무서운 병이 자라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낼 뿐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반건강인이라고 부른다. 지금 당장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건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인생길에서 우리는 모두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단지 그게 언제이냐가 문제일 뿐이다. 이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20km라면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 즉 건강하게 늙어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 걸렸다면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100km로 빨라진다.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은 시속 200km 이상으로 폭주하는 자동차인 셈이다. 내장 비만인 사람의 자동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내장 비만은 대사성 증후군을 일으켜서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당뇨 등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배가 나온 사람치고 뱃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내장 비만 그 자체를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풍만한 뱃살이 인격이 아니라 언제 어떤 질병을 야기할지 모르는 독덩어리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내장 지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별다른 염증이나 통증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 못 견딜 정도로 아프지 않은 다음에는 병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따라서 병원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인들은 염증하면 먼저 통증만을 떠올리지만 의료계에서는 흔히 염증의 5대 증상을 이렇게 규정한다. 첫째,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둘째, 열이 발생한다. 셋째, 붓는다. 넷째, 아프다. 다섯째, 기능이 저하된다. 보다시피 아프다는 염증의 여러 증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독성을 많이 함유한 내장 지방은 내 견해로는 일종의 염증 상태로서 좀처럼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다. 당장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 내장 비만인 배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폭주하는 자동차에 올라타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많이 먹지 않아도 내장 비만이 되는 이유. 간혹 식사를 통해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도 않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도 하지 않았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사람이 종종 있다. 그 이유는 생체 내에서 과잉 활성된 유해산소가 과산화 지질과 결합하면서 세포막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술, 담배, 인스턴트 식품, 환경공해, 전자파동 등으로 발생된 유해산소가 체내 지방을 과산화시켜 지방간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몸속에 방치된 활성산소는 몸속을 헤집고 다니며 제 살 길을 찾게 되는데 우선 우리 몸에 지방을 태워 안정된 분자 구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신경세포 구조의 많은 부분은 지방이므로 지방이 타기 시작하면 세포의 성질이 변한다. 즉, 원래 세포와 다른 성질의 세포가 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탄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입에 넣는다. 탄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 몸이 내부에서 발생된 활성산소로부터 타들어가고 있는 세포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는 점을 왜 간과할까?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세포가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세포가 약간만 변형되면 유전자는 매우 큰 곤란을 겪는다. 이때부터 몸은 혼란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여 무병장수와는 반대쪽에 서게 되는 것이다. 결국 활성산소로 인해 우리 몸의 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모든 질병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 물론 암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독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 몸에서 과잉으로 생성된 활성산소를 없애는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앤아웃 생명 시스템으로 접근하라. 장은 우리 몸 안일까 바깥일까? 아마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장이 몸 안에 있지 어떻게 바깥에 있나 별 황당한 질문도 다 있다 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 그 도넛의 구멍은 안인가 바깥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 아닐 수도 있고 바깥일 수도 있다. 우리의 장 역시 마찬가지다. 입에서 항문까지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길다란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도넛의 경우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내가 다소 황당하고 엉뚱한 이런 의문을 떠올린 이유는 장이야말로 바깥에서 안으로 다시 안에서 바깥으로 움직이는 인앤아웃의 생명 시스템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근원적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은 음식을 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기관이고 또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우리 마음의 선택에 따라 외부의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므로 우리의 몸 안이면서 바깥일 수 있다. 따라서 장이 병들었다는 것은 곧 마음에 병이 생겼거나 외부에서 병든 것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바깥에서 들어왔건 안에서 생겨났건 간에 혈류를 타고 우리 몸속을 떠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칭해서 독이라 부른다.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이로운 양분이냐 해로운 독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입이나 두뇌가 아니라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엄밀히 말하면 그 중에서 기억세포의 역할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몸에 해로운 독이 들어오면 면역계에서는 이를 쫓아내기 위해 애를 쓴다. 이때 면역계가 잘 알고 있는 독일수록 빨리 효율적으로 쫓아내지만 잘 모르는 물질일수록 판단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사회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생활 속에서 이제까지 우리 몸의 면역 유전자가 기억해온 독성 이외의 다른 성분, 즉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정체불명의 독소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갑자기 늘어난 새로운 독성의 환경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채 제일 먼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이다. 고인물이 부패하면 각종 독성 물질이 증가하면서 주위 환경마저 파괴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섭취한 음식물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면 숙변이라 불리는 노폐물과 유해 독소가 생겨난다. 이 독소가 장을 공격하는 현상이 바로 장내 자가 중독인데 이는 마치 질병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닦아주는 것과 다름없다. 만일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혈액도 더러워지고 나아가 모든 조직과 기관도 더러워진다. 따라서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장이다. 장의 기능부터 회복해야 한다. 몸의 면역력을 높이려면 장이 건강해야 한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에 살고 있는 많은 균 중에서 좋은 균을 우세하게 해주는 방법과 또 하나는 장의 기다란 파이프, 즉 장관의 점막을 보호해주는 방법, 그리고 장내 나쁜 균을 우세하게 하는 변비나 설사,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줄이려는 생활 습관을 들 수 있다. 장내 미생물은 궁극적으로는 소화를 돕는 화학물질을 발생시키는 미생물을 뜻한다. 그리고 태어날 당시에는 무균 상태이지만 출생 이후 곧 감염되면서 장내에도 서서히 장내 균총을 형성하게 되고 먹는 음식물, 스트레스, 호르몬 등에 의해 장내 균총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점막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막이 없다면 세포는 썩어간다. 우리 몸은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을 점액이라고 한다. 점액의 합성에 꼭 필요한 것은 비타민 A다. 따라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액의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이로써 점액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곧 점막의 손상으로 이어지면서 세포막이 건조하고 상하거나 굳어지게 된다. 손상된 막에 틈이 생기면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유도하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원인이 된다.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섬유질이 적고 지방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들, 그리고 인공 조미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 편중의 식생활은 장내 주름벽에 기름때를 형성하여 배설되어야 할 각종 노폐물이 달라붙어 부패를 거듭함으로써 맹독성 물질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노폐물들은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대장에서 수분과 함께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된 독소들은 간의 해독 기능을 저하시켜 간 수치를 증가시키고 간의 활성을 방해하여 간 질환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또 에너지 소비 후 남은 것은 지방질로 전환되어 체내 주요 에너지 저장 기관인 지방 조직의 중성지방 형태로 피하 조직과 장간막에 축적된다. 그러므로 내장 비만을 치료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양소 분해 공급 장소인 장을 원형 상태로 만들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돌려놓는 것이다. 간을 해독하면 내장 지방은 사라진다. 간을 해독하면 배는 들어간다. 나는 무턱대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덤비는 배 나온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연소 기관 가운데 하나다. 섭취된 지방의 양과 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섬유질만 충분히 확보되면
간에 의해 담즙의 형태로 소장에 도착한 지방은 장운동을 통해 어렵지 않게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충분한 필수 영양소와 섬유질이 섭취되지 않거나 장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의 질과 양이 간의 능력을 초과할 경우 담즙의 형태로 장에 운반된 지방과 독성물질은 다시 순환되어 간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은 장, 간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간 순환이란 담즙염 또는 담즙산이 포함된 액체가 장에서 간으로 재순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재순환되는 양이 상당히 많아서 담즙염의 거의 95%가 회장 끝부분에서 재흡수되어 간 문맥을 따라 간으로 운반된다. 간은 이 담즙염을 다시 순환시켜 장으로 보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하루에 전체 담즙이 6번에서 8번 반복해서 순환된다. 만일 이 과정에서 담즙에 지방이나 독성물질이 많으면 몸속 어딘가에 누적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내장지방의 주범이다. 만일 간의 여과 기능이 독성물질에 의해 손상되거나 노폐물로 인해 막히게 된다면 혈중의 지방을 걸러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많은 양의 지방이 혈관벽이나 내장 사이사이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간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 간에서 생산되는 몸에 유익한 콜레스테롤인 HDL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인 LDL이 혈관벽에 침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직결된다. 반면 간 기능이 회복되면 간이 지방을 정상적으로 연소하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천천히 체중이 줄어든다. 활성산소를 무찌르는 항산화제.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는 항산화제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SOD 유사물질, 배아, 발효콩, 발효 유제품 등이 있다. 베타카로틴, 당근, 고구마, 살구, 파슬리, 쑥갓, 부추, 시금치, 무청, 호박, 김, 미역, 해조류 등에 들어있다. 비타민C, 다양한 채소와 과일류에 들어있다. 토코페롤, 비타민 E 영양제를 먹거나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다. 비타민 B2, 콩, 메밀, 발효콩, 엿기름, 대구알, 굴, 쇠간, 달걀, 우유, 치즈, 버섯 등에 들어있다. 녹차 추출물, 셀레늄, 크롬, 아연, 망간, 코큐텐. 몸의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방법. 영양학자들은 알칼리성과 산성식품을 약 2에서 3대 1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우리의 몸은 pH 7.4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몸은 산성이 되는 것을 중화하기 위해 뼈로부터 칼슘을 녹여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산성식품을 먹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알칼리성 식품과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산성식품에는 정제한 곡식, 생선, 육류, 주류, 흰쌀, 흰빵, 달걀 노른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 소시지, 버터, 흰설탕, 고등어, 삼치, 연어, 장어, 오징어, 커피, 코코아, 치즈, 땅콩, 호두, 굴 같은 것이 있다. 알칼리성 식품에는 녹황색 채소, 정제하지 않은 곡식 등이 있다. 오이, 마늘, 버섯, 시금치, 감자, 토마토, 콩, 무 이파리, 고추잎, 미역, 다시마, 김, 감, 사과, 우엉, 식초, 두부, 당근, 호박, 양파, 양배추, 죽순, 무, 파, 샐러리, 배, 체리, 딸기, 포도, 현미, 보리, 조개류, 건포도, 파인애플, 복숭아 등이 있다. 칼슘 식품에는 우유와 어류, 콩류, 해조류 등이 있다. 식사요법.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신체는 달라진다. 건강한 장과 간을 위한 식이요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식을 고려하라. 장에 특히 좋은 항산화제와 효소,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생식이 좋다. 매 식사마다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와 색깔의 날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라. 2. 지방을 섭취하되 신체를 기름지게 하지 마라.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는 생선을 섭취하고 씨앗, 기름, 아마씨유, 아보카도, 호두, 콩, 신선한 너트류와 씨앗류를 섭취하라. 지방성 육류와 아이스크림, 마가린과 오래 튀긴 음식은 피하라. 3. 다양한 경로로 단백질을 섭취하라. 곡류, 씨앗류, 너트류와 콩으로부터 단백질을 취하라. 달걀, 해산물, 신선한 젖육과 닭고기 등은 적절한 양만 먹어야 한다. 4. 당분을 관리하라. 신선한 과일, 주스, 건조과일, 꿀, 천연 당류, 당밀, 메이플 시럽, 쌀 시럽 같은 천연 당분으로부터만 당분을 섭취하라. 정제된 설탕, 캔디, 음료와 정제된 밀가루, 그리고 아스파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디저트류는 피해야 한다. 특히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5. 몸에 수분을 공급하라. 많은 양의 수분을 생수를 통해 섭취해야 한다. 6.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라. 과일과 야채를 먹을 경우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섭취하라. 7. 장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라.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 가공되지 않은 음식과 생과일, 씨앗류, 야채에 들어있는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한다. 또한 발효식품이나 유산균 등을 공급함으로써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잡아준다. 8. 폭식하지 마라. 9. 천연황 성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라. 유기양 성분은 계란, 마늘, 양파, 부추와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양배추 등에서 섭취할 수 있다. 10.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과 영양제를 섭취하도록 노력하라. 짬짬이 운동요법. 하루 일과 중 매 순간마다 짬짬이 하는 운동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운동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1.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기지개를 최대한 마음껏 켠다. 잠자는 동안 쉬고 있던 몸의 모든 근육과 신경을 깨운다. 양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힘껏 올리고 반원을 그리며 내려온다. 등 굴리기를 하면서 척추를 자극해주고 장을 흔들어준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세게 누르며 5분 동안 돌려주며 배 마사지를 해준다. 뒤돌아서 대자로 눕는다. 이때는 다른 이가 온몸을 화살표 방향대로 주먹으로 쿵쿵 때려주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지압을 해주면서 온몸을 자극해준다. 2. 화장실에서 양변기에 앉아서. 화장실에 신문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 변기에 앉아서 손으로 복부 지방을 주물럭거린다.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복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다. 주먹으로 등허리를 두드린다. 3. 이 닦을 때. 혀를 혀뿌리까지 낸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민다. 칫솔로 혀를 구석구석 닦아준다. 세수할 때.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합치고 그 사이로 귀를 끼운 채 위아래로 잡아당기며 자극한다. 5.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서 빠르게 오르내린다. 이때 발끝으로만 움직인다. 발 근육과 함께 배 근육 단련에 도움이 된다. 버스나 전철에서 항문 호흡을 한다. 복식 호흡하면서 괄약근을 조였다 풀었다 한다. 6. 사무실 의자에서. 일할 때 앉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척추를 똑바로 세워서 앉는다. 쉴 때마다 의자 손잡이를 잡고 상반신을 들었다 놓는다. 의자를 이용하여 허리를 돌린다. 의자 등에 허리를 붙이고 두 손을 올려 마음껏 몸을 뒤쪽으로 젖힌다. 넘어지면 위험하므로 반드시 발끝을 지탱한다. 이 체조는 복근 운동이 되기도 하고 장에도 자극을 준다. 7. 서서 일할 때. 두 발을 가볍게 벌리고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
무릎의 각도가 90도 정도 될 때 멈춘다. 8. 복도에서 쉴 때. 발을 어깨폭 넓이로 벌리고 선다. 어깨에 힘을 빼고 몸을 완전히 이완시킨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왼손을 오른발 끝에 댄다. 무릎은 똑바로 편 채 허리를 구부려 몸통을 비트는 것이 포인트다. 상체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이번에는 허리에 두 손을 대고 뒤로 젖힌다. 이때 가능한 배를 앞쪽으로 내민다. 또 상체를 숙이고 이번에는 오른손을 왼발 끝에 댄다. 9. 혹시 담배를 한 대 피웠다면 하늘에 별을 딴다는 생각으로 손을 하늘로 뻗는다. 팔을 양옆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내린다. 이때 복식 호흡을 크게 한다. 주먹으로 뒷갈비뼈를 두드리며 폐포의 독을 빼준다. 10. 퇴근 후. 집에 들어왔다고 쉬지 말고 가사일을 한다. 가사 노동에도 만만치 않은 칼로리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11. 샤워할 때. 샤워기로 복부에 대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물을 집중적으로 부어준다. 12. 잠자기 전에. 아침에 자리에서 했던 운동을 거꾸로 하면 된다. 온몸을 두드려주고 등을 굴리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잠자리 운동을 한다. 그리고 자리에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한다. 내장 비만은 단순히 배가 나왔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내장 비만 걱정 없는 건강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